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해설 강의를 맡은 김문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덕이고요. 도덕 문제 1차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 다 하고서 2차 해설 강의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첫 번째 볼까요? 사람은 혼자 살기는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혼자는 못 살죠. 우리는 이걸 사회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타적 존재에서 배타적이다란 말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걸 배타적이라고 하죠. 맹목적이거나 충동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2번 보시죠. 다음 중 도덕 원리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여기 장미꽃은 아름답다라든가 장미꽃은 아름답다라든가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든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사실이죠. 사실. 도덕 원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장미꽃은 아름답다라는 건 여러분의 가치 영역인데 도덕 원리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 선악의 판단을 하는 걸 요구하는 걸 도덕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1번 정직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래요. 불교의 핵심 원리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다.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이것. 자, 불교의 핵심 원리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좀 다른 얘기죠. 준법은 법을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고 쾌락은 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답은 2번 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자, 3번 보시죠. 다음 퀴즈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거로 골라볼까요? 자,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4번이에요. 4번.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자세. 네, 일단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이 왜 생길까요? 대부분 갈등은 얘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익 때문에, 이익의 문제 등등등.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죠?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생활 침해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와 배려를 해야 된다. 좀 중요하고요. 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 자아네요. 자아. 적절하지 않은 거. 자아. 자신의 참된 모습. 개인적인 자아. 개인적인 자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개인의 모습을 뭐 한다? 소망, 능력, 가치관. 여기서 사회적 관습은 전혀 해당되지가 않죠. 그죠? 사회적 관습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사회적 관습이라는 게 뭐죠? 사회적 관습? 예를 들면 관습이라는 게 일종의 오래된 규칙 같은 걸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르신께서 좀 되게 버스나 지하철 타는데 되게 힘들어 버리면 아니면은 딱 봐도 임산부인데 자리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 보이시면 자리를 양보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하철을 요즘에 좀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마다 참 우리나라는 신기하고 대단한 거가 뭐냐면 이제 지하철의 한 칸에서 가운데 자리 2개 정도를 임산부 배려석이 있어요. 약간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도 다르게 칠해놨는데 그거 진짜 사람들 잘 안 앉아.
물론 가끔 뭐 다른 사람 앉을 때도 있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아주머니 분들 앉거나 뭐 아저씨 분들 앉거나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진짜 안 앉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도 왠지 안 앉게 돼요. 저도 이제 아저씨지만 안 앉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걸 사회적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나를 찾는 거죠. 나에 대한 참된 모습을 찾는 건데 사회적 관습으로 나를 찾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 공동체의 도덕적 문제. 자,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자연의 파괴가 시작됐다. 여기요. 자연의 파괴가 시작됐고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대기가 오염되고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물이 오염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환경 문제라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이제 주로 백인들이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종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좀 어렵긴 해요. 종교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기성 종교라고 부르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슬람교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각종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요. 좀 어렵죠. 아동학대 문제도 뭐 전 지구적인 공동체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이 지문에서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연의 파괴가 시작되면서 폐수와 생활 물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말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환경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기억해 주십시오. 7번입니다. 다음 학생이 추구하는 가치 중 성격이 다른 거. 사랑, 용돈, 감사, 진리, 용돈은 성격이 좀 다르죠. 네,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가치, 뭐 감사하거나 이런 거죠. 용돈은 in my pocket라는 내 욕망을 위해 용돈은 여러분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 이게 진리나 사랑 같은 가치랑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덕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묻기 때문에. 자, 8번이요.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덕목.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학교 생활까지 지장할 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덕목이래요. 자, 스마트폰의 시간을 요즘에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녀석 핸드폰 많이 보긴 해요. 요즘 학생들이 근데 꼭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많이 봐요.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요즘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책을 아예 안 봅니다.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 지적 능력이라는 게 길러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게 책을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방관? 냅도? 내비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해, 그냥 그래 그러렴 이런 것도 안 되고 정직하자. 자, 이런 걸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시켜야 돼요? 네, 절제를 시켜야죠. 좀 적당히 하도록.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숙제하고 게임을 해라. 공부를 할 거는 좀 하고 게임을 해라.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뭐 입시를 치러야 되는 고3이면 뭐라고 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게임은 나쁜 거니 하지 마라 라는 논리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 9번.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자신의 이익보다는 뭘 추구해야 되고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바람직한 옳지 않은 자세니까 잘 볼까요? 자,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기 이익 추구하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참여해야 된다. 이럴 거면 뭐하러 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참여하는 거면 봉사가 아니죠. 예. 이거는 일하려고 나온 거지, 일하려고.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무료로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촬영을 하라. 글쎄요. 아니,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무료 봉사는 공익을 위해 추구하는 것도 맞고 대가 바라지 않는 게 맞는데, 저거 여기서 영상 촬영하는 건 봉사는 아니죠. 저는 저희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여한다? 이거는 봉사활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해야죠. 한 번만 할 거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봉사활동을 하실 거면 네,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찾기 위한 방법.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줘요. 친구 망치는 길이죠. 친구를 망치는 길이지. 그 다음에 기본 예절을 무시해.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나이를 좀 이제 많이 먹다 보니, 예, 친구들끼리 이 기본 예절을 무시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특히 오래 만난 친구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 대화의 주제가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걸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화의 주제가 가면 자신을 향한 대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 관심을 나한테 오도록 쏠리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제가 뭐 초중고 때나 뭐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도 친구라고 소중하게 거기에 어울려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그런 친구들은 자연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 예절 무시하는 건 좀 그렇고,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상? 아니 뭐 물론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겨야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뭐 이 친구는 롯데자이언츠인데 저는 KT 위즈나 아니면 LG 트윈스예요. 아니면 뭐 두산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겨야지. 그런 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반드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친구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보시죠. 다음에 설명하는 인권의 특징. 자, 모든 사람은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인권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된다. 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모든 시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보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쇄성은 닫혀 있는 거고, 일회성은 인간의 권리를 한 번만 누리면 안 되죠. 자, 12번이에요. 다음과 관련해서 도덕적 실천 의지를 기르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실천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기르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돕게 하려면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감해줘야 될 거고, 관심 가져줘야 될 거고,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겠죠. 독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답은 그래서 3번 독단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가치로 적절하지 않는 거. 정의로운 국가인데 자유와 평화와 평등, 공정, 복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공정이라는 단어. 그렇죠. 경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이 일어날 수 있죠. 뭐 어차피 자원은 많은데 그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니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쟁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혐오는 좀 선 넘었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기에서 고른 거.
분담 비용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분담 비용이 뭐죠, 여러분? 분담 비용? 분담 비용은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요?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하고 아무래도 분단도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비용.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 가장 대표적인 게 군사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군사적인 성능이 우리가 압도적이야. 그럼 함부로 못 쳐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분단 비용, 그러니까 이런 걸 늘리려고 통일을 하는 거 아니죠. 이걸 줄이려고 통일을 하는 거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고,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면 안 되죠. 예, 떨어뜨려야죠. 문화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1948년? 예, 북한이 세워진 게 48년이니까 지금 벌써 70년 됐죠. 70년.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네, 그럼 뭐 48년서부터 50년 정도 6.25 때 기준으로 하면 1950년부터 지금 2000 몇 년이야.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70년, 80년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나라가 거의 한 5,000년 정도의 역사를 놓고 보면 100년은 긴 게 아니죠. 실제로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 500년, 600년씩 서로 세 나라가 싸웠는데 뭐. 근데 그래서 통일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이유에서. 네, 그 답은 3번인가요? 네,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이요. 다음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 문화가 생기게 된 배경을 그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그럽니다. 이 문화 상대주의랑 반대말이 문화 절대주의예요. 문화 절대주의 속에 다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요. 자, 1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환경 친화적인 삶, 적절하지 않은 거 일회용품 막 쓰면 안 되죠. 예, 저도 연구실에 종이컵을 누가 사다 놨는데, 그러니까 있으니까 일단 쓰긴 하는데 저도 좀 뜨끔뜨끔해요. 가능한 한 이제 컵 설거지에서 씁니다. 자, 17번이요. 그림에서 전달하고 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용어.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 새 길을 만들면 되지 뭐. 와, 멋있네요. 그 새 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보통은 좌절하지. 근데 심의불복종이나 익명성이나 해당성 이건 회복 탄력성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 실제로 우울증이나 이런 거가 많이 오거나 우리가 좌절을 하거나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지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험을 보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중학교 학력을 따지 못하고 중학교 중퇴를 했다거나 이런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는 잘 모르지. 하지만 그리고 일단 넘어진 거죠. 저도 뭐 대입 한번 실패하고 재수하고 이러고 넘어진 적 많아요. 제 삶에서 보면. 제가 이제 제 나이가 50대인데 넘어진 적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졌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18번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어울려 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며 마을이 커지면서 국가가 됐다.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데 맞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보시면
국가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국가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되게 유명한 얘기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인간이 사회를 만들려는 건 뭐다고? 본능이라고.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생태중심주의의 자연관을 보기에서 고른 거. 생태중심주의의 자연관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을 강조한다. 자연의 무분별 일단 생태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자연을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생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게 인간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이에요. 자연 생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기본적으로 생태 중심주의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간은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나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동물이 너무 많이 늘면 뭐 해줘야 되고 그 동물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도 강구해 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녹조류가 너무 커지면 녹조류를 없애기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인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주의적인 자연관을 잘 보시면 일단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을 강조하지 않죠. 네, 왜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이요. 특히 생태계를 유지하는 걸 되게 중요하는데 자연을 막 산을 깎고 들을 파서 강을 파서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갯벌을 메꿔 가지고 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농사 짓고 하려는 간척 사업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갯벌의 가치가 수직 상승해서 간척 사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간척지가 저 새만금 간척지 빼고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간척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갯벌이 자 간척이 경제적 가치가 많은 게 아니라 죄송해요. 혀가 아파가지고 좀 많이 꼬이네. 자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하죠. 네, 요거 맞고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 강조하는 것도 맞아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지닌 존재. 우리가 요런 거를 인간 중심주의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 니은이 아니라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오케이. 20번 가시죠. 다음에서 언어폭력을 체크 표시해 보래요. 언어폭력을 체크 표시해 보래요. 별게 다 있네요. 자, 일단 꼬집거나 고의를 밀어. 이런 건 네,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폭력이죠. 그래서 말 되게 순화한다, 꼬집는다, 뭐 밀친다. 이거는 언어폭력이라고 하긴 어렵지.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으로 불러. 이거 맞고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괴롭혀. 이런 것도 맞죠. 아 근데 보면 꼭 진짜 참 그런 거 보면 애가 악해. 말로 언어 폭력 가하는 거를 보면 참 사람이 나빠. 악해. 그런 건 참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일은 너무 많은데 누군가를 굳이 괴롭혀야만 즐거움을 얻을까? 좀 슬퍼요. 왜냐면 정말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내가 항상 강자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누군가 괴롭혔어.
거기서야 내가 강자였겠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지 약자가 강자를 괴롭힌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런 웃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회에 나오면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일을 하면 내가 강자? 아닙니다. 저는 최 밑바닥이에요. 특히 신입사원 때 가장 아래쪽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했을지 모르는 그 수많은 일들을 그대로 여러분 제가 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폭력, 언어적인 폭력이든 육체적인 폭력이든 이런 폭력을 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둘 다 해당되는 건 C 정도겠네요. 네, 답은 C고요. 21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시민의 자질, 국가의 정책과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왜 자발적으로 참여할까요? 내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게에서 이 가게가 내 가게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내 거면 진짜 열심히 일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야. 나 여기서 월급만 받아. 그러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되든가. 자, 내가 주인이면 날밤 새서 일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방법은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자. 우린 이런 아이를 역지사지라고 하기로 했어요. 역지. 바꿔서 알아보자. 바꿔서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생각할 사자예요. 자, 바꿔서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이게 역지사지라는 말의 뜻입니다. 23번이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 부패 행위로 인해, 부패 행위라는 건 이런 거죠. 부패 행위라는 건, 공권력을 이용해서 내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을 추구한 걸 우리가 부패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인 힘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추구한 거. 이거를 부패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비합리적 관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죠. 그렇죠? 돈을 찔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투명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 일이 안 되지? 돈 안 찔러주면 일 안 됨. 그럴 수 있죠.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겠지. 네, 다른 사람의 권익이 훼손되는 게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이에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겠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당연히 가져야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유용성만? 자, 여러분, 이게 답인데 유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쓸모 있음이죠. 쓸모 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고 계신다면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유용하지 않으면 굳이 들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자,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쉽게 생각하면 이익만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익만. 그러니까 자연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게 꼭 이익만 추구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유용성만 추구한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자세로 적절한 거. 증오심을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우와 이건 좀 곤란하죠.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이게 정답일 거고 비판적인 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네요. 비관적인 태도는 더 말이 안 되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막 이렇게 막 으아 이래가지고 뭐 분노할 건가? 예, 이런 건 좀 아니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까요?
사실 참 얻기 어려워요. 저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024년 1회, 갑자기 헷갈렸어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 과목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2회차 도덕 시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